오늘은 포일 국선도 연맹 총재이신 포일 김현문 교수님을 이제 모시고 어, 자연건강관리학 그리고 명상에 대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일 국선도 연맹 총재로 계시면서 한편으로는 수도 국제대학원 대학교 자연건강관리학과 주임 교수로도 임하고 계신데요. 일단 자연건강관리학에서는 어떤 거를 공부합니까? 예, 우리가 그 자연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적에 이제 보통 연상하는 것이 바다라든가 녹색의 초원이라든가 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좀 더 이것이 발전되면은 건강하고 이제 연결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건강하게 되는데 어떤 것이 자연에 가까운 건강에 준할까라고 했을 적에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원초적인 생명력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 자연건강관리학에 백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연건강관리학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까? 그리고 제일 저희가 중심되는 이제 과목은 어떤 주로 거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사상사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상으로 치자면은 동서양의 사상 개론, 그리고 그 사상을 접목한 전통 수련법의 비교 연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요가, 그 다음에 좌선, 그리고 이제 국선도 이런 그 수련법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세계를 탐구하다 보니까는 그 중에서 특히 그 동양적 정신과 맥이 닿아 있는 칼 융의 심리학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신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또 프로이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심리학을 다루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심리학과 우리가 그 실용적인 학문, 그러니까 실용적인 치유 학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상과 심리 치료라든가 심신 치료라든가 이제 이런 과목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주 실용학이면서 그 바탕이 되는 그런 이제 원리적인 면, 사상적인 면도 같이 탐구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명상이 요즘 뭐 명상의 시대라고도 일컫습니다만은 명상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의견은 또 각기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저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명상에 대한 정의, 또 의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전에 자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초적인 우리의 정신 세계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본성을 본다는 얘기겠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그 본성을 보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명상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그 명상이라고 하는 정의가 어떤 그 고상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 높은 어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로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명상은 우리 삶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복잡하지는 않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그러면 명상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제가 생각하기는 고요함을 추구하기 위한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능적인 행위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함을 찾기 위한 네. 인간의 본능적
정적인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명상을 이제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찾고 또 명상의 어떤 그 궁극적인 목적을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대한 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명상의 모델을 보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집단, 그러니까 종교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불교의 어떤 높은 이상을 그 증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 아니면 어떤 수도자가 그 하늘과 교통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 이제 보통은 이렇게 생각들 이제 하기가 쉬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삶 속에서 이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가 우리가 시골에서 하는 풍물놀이 같은 것인데, 그것을 나중에 이것을 사물놀이로 해서 그 공연화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농촌에서 삶 속에서 있었던 그런 풍물놀이가 아니라 변질이 돼 가지고서 관객을 위한 어떠한 특정된 형상화된 쪽으로 이제 변질된 쪽으로만 우리가 바라보게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명상이 상과 별개의 것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점점 어려운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명상이 삶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결국 명상이 삶이 아니라 어떤 초월을 위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변화하기 쉽다고 하는 얘기죠. 저는 이제 그거를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이것을 되돌려놔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명상이라고 이름 붙이진 않았지만 개개인의 삶 속에 이미 그 어떤 명상적인 삶의 모습이 들어 있다고도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답습할 적에는 우리가 행해지는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을 부각시켜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답습하려고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답습하려고 하는 형태가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모방해서 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고요함을 찾기 위한 본능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명상이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명상의 목적이 뭐냐? 네. 명상의 목적이 뭐냐고 했을 적에는 결국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명상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예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담백한 삶, 지금 이제 네. 우리 삶이 더 충만하다는 말씀하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삶이 담백해져야 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죠. 네. 명상도 담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네, 하신 적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네. 네. 담백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하수를 삼다수라든가 어떤 생수를 그 병에 넣어 가지고서 사서 마시기 시작한 지가 제 기억으로는 한 30여 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전에는 전부 다 뭐 사이다니 콜라니 그 삼각 그 비닐 속에 들어있는 주스를 마셨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생수를 병에 담아서 사서 먹는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그게 더 우리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물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인간이 행하는 행위 속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각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됐을 적에 명상도 오히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음료수와 같은 형태로 지금 그 변질돼 가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아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변질된 것을 그 호기심이라든가 아니면은 욕구라든가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담백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은 자연에서 그대로 나온 상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그 음. 자연에서 나온 상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초월적인 그런 쪽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충만하게 하는 본연의 그런 행위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공된 그런 물이 아니고 뭐 화학물이 첨가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닝닝한 담백한 맹물, 자연의 물을 섭취해야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담백해지고 행복해진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아까 이제 화학 첨가물이라든가 이런 네, 조미료라든가 이제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우리 인간의 정신 속에서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정신이 그것을 각색해 버리는 거죠. 음, 정신이 그것을 각색한 후에 음, 그것이 오묘하고 그리고 고상하고 그다음에 초월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음, 화학 조미료 같은 생각이 음, 우리 그 인체 속에 정신 아하,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것을 발본색원하려고 하는 것이 음, 자연 건강에서 추구하는 그런 자연 건강법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핵심에 이제 명상이 있는데 그 명상을 자연적인 상태로 우리가 돌려놓자 무엇이냐 하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고요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위 네, 여기서 음, 도도 들도 아니다 하는 네, 얘기죠. 네, 그렇군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제 그런 이제 정신세계도 네. 맞으면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각종 음료수처럼 거기 물들어 있고 또는 오염돼 있고 한데 그것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순수 담백한 정신세계 그것이 이제 네. 본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고요함을 찾는 우리의 이제 본성, 우리 심성, 그거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떤 특별한 이제 그 노력,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훈련이라고 하는 지난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명상의 본연의 그 역할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삶 속에서 있는 것이 일정 부분 부각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부각되질 못하고 인위적인 것들이 부각되는 그런 실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보면은 사실 명상은 조금 아까 본능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요해지기 위한 본능적인 행. 그러니까
고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본능적으로 이런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그 내가 처한 어떤 그 진퇴양난의 그런 그 상황이라든가 그 생사의 그 길목에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지난한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칠 때라든가 이런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순간에서 배우지 않았어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길을 갖다가 찾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미 명상의 연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반복하려고 했을 적에 그런 상황이 아닐 적에 그 상태를 다시 만들려고 하면은 잘 안 되니까는 이것을 답습한 분들한테 이제 배우는 것이 이제 명상 교실인데 그렇지만 그것을 잘 관찰하면은 내 삶 속에서 그 일어나는 그 명상의 상태가 사실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사실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아하. 그런가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적에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명상으로서 증득할 수 있는 고요함의 네. 최고치를 우리가 그 이런 그 종교적 전통 속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명상이 고요함을 얻기 위한 그 어떤 그 본능적인 행위인데 그것을 최고치에 달하는 것을 우리가 얻었을 적에 얘기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정멸이죠. 정멸. 아, 정멸. 음, 그러니까 고요함도 멸해지는 그 순간. 아하. 그것이 바로 고요함을 찾기 위한 본능적인 행위가 최고치에 달한 상태를 정멸이라고 우리 선현들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음, 그러면은 그 정멸의 반대편이 뭐냐? 혼돈입니다.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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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고요함이 되기 전에 오는 혼란스러움, 네. 음, 흥미, 혼돈이 바로 정멸의 다른 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정멸이라고 하는 것과 그 혼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량화한다고 했을 적에 네. 자 정멸과 혼란, 혼돈 이거를 계량화하게 되면은 현대에서 발견한 뇌과학에서 이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멸은 뇌파가 0.5헤르츠예요. 네. 혼돈은 약 한 그 35헤르츠의 상태에 있는 것을 혼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음, 자, 그러면은 그 0.5헤르츠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0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명상을 통해서 고요함의 최고치에 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렇군요. 죽으면은 영에 도달하는 거니까는 이게 네. 어렵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아까 이제 그럼 명상의 목적이 뭐냐고 했을 네. 적에 제가 사는 거라고 해서 살아가는 것. 네. 예. 그렇기 때문에 0.5에 멈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하. 아마 죽으려면 0으로 가면 되는 건데, 네. 근데 살아 있으면서 평생의 그 정멸의 경지를 체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요?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고 하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0.5선에서 더 나갔을 수도 있어요. 0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죽음의 이런 경험을 해가지고 빛이 보이고 터널을 지나고 하는 임사체험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험들.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0.12 정도에서 나타난다고 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4, 5, 60, 70을 살아온 분들은 알게 모르게 죽음의 경험을 사실 많이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다고 봤을 적에 정멸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의식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멸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지만 정멸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들어간 부분들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경험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멸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인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다 도인인 셈이죠. 예. 요즘 그 웰다잉에 대한 관심들도 이제 많이 높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상이 웰비잉 네. 그리고 웰다잉에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요소가 어떤 그 징검다리 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그에 대해서 웰다잉과 명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웰다잉의 아주 큰 조력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명상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그러니까 네, 조금 아까 끊겼었네요. 네, 네, 잠깐 예, 끊겠습니다. 계속 예, 하시죠. 예. 네.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하신 명상이 웰비잉과 네, 그다음에 이제 웰다잉의 방법으로서 부각을 나타내고 있던 이제 그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명상을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웰다잉의 측면에서 보는 명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수용할 수 있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명상이라고 하는 단계가 죽음이라고 하는 수치적으로 봤을 적에 0헤르츠라고 하는 그 과정 하에 놓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명상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 죽음의 반복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음, 그러니까 네, 죽음의 반복 연습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아하. 두려움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명사에 깊이 잠겼다 깨어나는 거는 맞은 죽음의 죽음을 이제 맛보고 다시 깨어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이제 죽음을 맛보고 깨어나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말하자면은 죽음에 적셔보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죽음에 적셔보라. 아하,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죽음에 적셔보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죽음이,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죽음을 나한테로 끌어당기는 그런,
아하. 주체적인 음. 그런 정신력이 생기는 거죠. 네. 아무튼 모든 그러니까 뭐 사람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영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생, 음. 불멸, 영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은 영생이 육체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죽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인다. 이 삶 속으로 끌어잡아 당겨서 삶과 죽음을 일직선상에 놓이게 한다. 이제 이 차원에서 영생이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이고 뭐 아주 멋진 관점이시고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이제 관점이십니다. 결국은 뭐 누구나 잘 살다가 잘 가는 게 모든 인생의 이제 목적인데 명상이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요소로 생활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자연건강관리학과에서 이제 명상 공부할 때는 이렇게 좀 고차원적인 강의까지 하시게 됩니까? 지금 명상에 대한 예, 굉장히 그렇죠. 깊이 있는 이제 말씀 그게 하셨는데요. 특히 지금 저희가 과목 중에 하나가 아, 명상과 심리 치료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거든요. 네, 이제 명상과 심리치료. 여기에서 주로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강의하는 내용을 지금 일정 부분 줄여서 지금 네, 말씀드리고 네,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이것을 이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면 이제 고차원적으로 들릴 수 있고 좀 난해할 수가 있지만은 강의 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뢰를 들면서 그리고 그렇죠. 과학적인 데이터를 네, 동반해서 네, 하면은 이것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그래서 특히 이제 심리 치료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인간의 마음 치료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떠한 그 확신에 가까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네. 예. 자연건강관리학과가 대학원 과정인데 몇 학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게 4학기에 논문을 쓰고 네. 그 다음에 논문을 안 쓰는 분들은 이제 5학기제로 이제 아, 운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거기 이제 뭐 4학기, 5학기 다니는 동안 이제 학생들이 이제 명상만 보면 이걸 이제 생활화하는 것이 아마 그게 이제 그 네. 과제일 것 같은데요. 본인이 또 이제 네. 명상을 생활화하고 또 명상 효과들 보면서 또 지도자로도 나서게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 대학원을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명상과 관련된 어떤 그 자격증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지도자로서 네, 고급 지도자의 소양을 갖추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지금 뭐 입학생들은 언제 모집하십니까? 새로운 입학생은? 이미 이제 입학생 그 2022학년도 가을 학기 아, 가을 학기. 신입생 모집은 이미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달 한 20일 정도까지 네. 그 원서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흘밖에 안 이어서 남았네요. 이제 그 면접이 있겠고, 네, 네. 네, 예, 예. 음. 예, 그 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거기 뭐 모집 요강이나 그 이제 홈페이지를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그렇죠. 통해서 예, 명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저도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아, 명상이라는 것이 고요함에 대한 인간의 본능이다. 본성이다는 네,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또 그것이 이제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고 또 담백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이미 내장된 이제 본능이라고 한다면 우리 생활 속에 이미 살아있는 것인데 그래도
대부분이 현대인들은 혼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돈을 걷어내고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수 담백한 그런 길로 찾아가는 것이 명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 자연건강관리학과에 많은 학생들이 가서 자연건강관리학의 종합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특히 그 명상을 통해서 학생들 먼저 보다 행복해지고 또 훌륭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문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마지막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적에 그 역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능동적인 쪽으로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일구어내고 이런 것들이 성취를 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능적인 행위거든요. 본능적인 행위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능동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수동적인 쪽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스스로 능동적이 돼버린다. 근데 내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능동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열심히 명상을 해서 오래 앉아가지고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보다는 그냥 우리가 뭐 중국 사람들이나 인도에서 보면은 만만디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동적인 자세에서 한없이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제자가 돼줘야 된다. 네. 그러한 자세가 됐을 적에 그 안에 있는 본능적인 것이 솟구쳐 오를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되지, 아하. 마음이 평안해지고 음, 고요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방향으로 가면은 결국 본능적인 것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네.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는 것보다는 수동적인 자세로 기다리는 속에서 명상이라고 하는 상태가 이루어진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의자연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명상 생활하고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죠. 앞으로 좀 더 이 맹물을 좀 더 많이 마시고 맹물과 같이 순수담백한 삶이 되도록 저도 이번 기회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